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9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메인 이름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옛날의 컴퓨터에서는요, 초창기 인터넷은 한 대의 네임 서버만 가지고도 충분히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이 관리가 가능했어요. 뭐 많아봤자 몇백 대, 몇천 대니까 몇백 개, 몇천 개 정도 이름은 네임 서버 혼자서 관리가 가능했는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몇 대만 가지고 관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들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없어졌다, 사라졌다, 또 생겼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힘드니까 도메인 이름 체계로 구성을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이 체계가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 보시면요. 이게 지금 각각이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진한 색깔이 있는 게 네임 서버, DNS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최상위에 루트 도메인이 있어요. 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제일 높은 도메인이고 최상위예요. 그럼 얘가 지금 도메인 네임 서버의 최상인데 얘는 지금 자기가 네임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애들, 그죠? net, com, org, edu 이런 애들을 관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www.nate.com을 접속을 해볼게요. 자, 한번 웹사이트를 접속해보죠. 자, 이 방식은 어디서든 관계없으니까요. 제가 윈도우 PC에서 그냥 접속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net에 들어볼게요. 다음.net 하고요. 제가 넷하고 점까지 찍었어요. 제가 맨 뒤에 점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접속이 잘 돼요. 그래서 원래 도메인 URL의 이름은 다음.net 하고 뒤에 점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원칙대로 접속하면 nate.com 점까지 접속을 하면 맨 뒤에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맨 뒤에 점이 바로 루트 도메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루트 도메인 그 앞에 nate.com이죠. 그 앞에 com. 그럼 이게 com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루트 도메인은 지금 뭘 관리하냐면 자기 밑에 뒤에 com, net, org, edu 뭐 그리고 국가별로는 kr, fr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 도메인은 자기 밑에 얘네들만 관리하면 돼요. 몇 개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com, net 다 똑같은데 com 도메인은 com이 들어간 애들, 우리 nate.com, 뭐 google.com, 네이버.com이죠. 걔네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각각 회사들을. 그러면 우리 지금 nate를 비유하니까 www.nate.com 점 쩌죠. 뒤에 맨 뒤에 점 찍으면 맨 뒤에 점이 루트 도메인, 그 앞에 com이 com 네임 서버. 그리고 네이트 따따따 앞에가 네이트죠. 다음이 네이트. 그럼 네이트가 바로 얘예요. 제가 써놨는데 다시 맨 뒤가 점이 요 루트 도메인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컴이 요 컴 있죠. 이 컴이 요거예요. 요 네임 서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트가 바로 네이트 요 네임 서버예요. 그러면 요 네이트 네임 서버는 이건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이트라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어디부터냐면 이 네이트 주소 있죠. 네이트 네임 서버 여기부터 자기네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거 안에는 이 웹서버, FTP 서버, 메일 서버에서 일반 PC들이죠. 컴퓨터죠. 서버 컴퓨터가 있는데 이 이름은 자기네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네이트 얘는 누구라냐면 이 앞에는 자기 회사 안에 있는 컴퓨터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www.nate.com 하면 루트 네임 서버 그리고 컴 네임 서버 그리고 네이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이트 네임 서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애들 관리하는 애들이 얘 일반 서버 컴퓨터니까 이 IP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IP를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 체계의 구성도예요.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 어때요? 네이트가 아니라 제가 뭐 제남닷컴이다. 그럼 제남 요 밑에 있으면요. 컴 밑에 제남이라는 사이트 만들고 네임 서버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www, ftp, 뭐 메일 이런 걸 제가 새로 구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것들은 다 건드려지지 않고 역시 루트, 컴, 제남, 따따따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체계를 가지면 새로 만들어지거나 새로 없어지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이름 체계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로컬 네임 서버가 작동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로컬 네임 서버는 뭐냐면은 제가 요 주소 있죠? 이태치 밑에 resolve.conf 이 파일 안에 써 있는 게 로컬 네임 서버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림 보시면 우리 그림 거 보시면 현재 이 서버 컴퓨터한테 설정되어 있는 게 얘잖아요. 얘가 로컬 네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작동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따따따네이트닷컴 점이죠. 원칙은 점이에요. 근데 점은 생략해도 되지만 원칙은 점이 붙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접속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서버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이 주소를 입력했다. 그러면 어떤 작동이 일어나냐면 서버 컴퓨터에서는 일단 1번 서버가 아니라 모든 PC 마찬가지죠. 1번 네이트닷컴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resolve.conf를 열어봐요. 열어보니까 그 파일에 뭐가 적혀 있어요? 로컬 네임 서버가 적혀 있죠. 여기에 우리는 19168.111.2번 이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걔한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요 주소를 가고 싶은데 이 주소를 알려주라. 그럼 얘가 알려주고 접속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로컬 네임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관리해요. 이 로컬 네임 서버는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캐시 DB라고 해서 이 안에 URL들을 적혀 있지만 원래는 처음 만들었다면 우리 특히 VMware를 바로 깔면 이게 바로 생기잖아요. 그럼 얘가 전 세계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완전 비어 있어요. 그럼 얘가 비어 있으니까 나 모른다 이렇게 안 하고 얘한테 잠깐 기다려 이렇게 약간 정지시켜줘요. 정지시켜 놓고 얘가 급히 나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맨 뒤에부터 보는 거예요. 아까 점이죠. 점이 누구예요? 루트 네임 서버라고 그랬죠? 루트 네임 서버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이 주소를 접속하고 싶은데 이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네임 서버는 몰라요. 이 전체는 다 모르고 그거는 모르지만 그 앞에 있는 컴 네임 서버는 내가 관리하는 애다. 걔를 알려주마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저는 뭘 알았어요? 이 컴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아냈죠. 그럼 얘한테 다시 가서 물어봐요. 물어봐서 내가 지금 네이트닷컴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것까지 몰라요. www까지는 모르고 네이트닷컴은 자기 밑에 있는 애죠. 그러니까 내가 www.네이트닷컴은 모르겠지만 네이트닷컴의 주소는 안다. 이걸 알려주면 해서 그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누구까지 가요? 네이트닷컴의 주소를 알아냈죠. 그럼 네이트닷컴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지금 요 주소로 접속하고 싶다. 그럼 이제 네이트닷컴은 자기가 관리한 애들이 이 캐시DB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부터는 네이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에 자기네가 당연히 이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 관리하는 컴퓨터들이 캐시DB에 따따따는 요 IP, FTP는 요 IP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IP를 알려줘요. 그래서 요 111 이걸 알려주겠죠. 요 주소를 알려주면은 얘가 이제 로컬 네임서버가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아까 잠깐 멈춰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내가 알아냈어서 알려준 거를 111 이거 있죠. 아까 요 주소를 알아냈으니까 얘가 이리로 쭉 가서 실제 네이트 웹서버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작동 방식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웹 주소를 쓰고 엔터를 칠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요 서버들은 미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우리나라 사이트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로컬 네임 서버를 좀 요걸로 쓴 거잖아요. 얘를 써가지고 지금 VMware가 제공해주는 애를 썼는데 얘를 우리가 직접 구축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VMware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환경이 요 그림이니까요. 요 그림을 잘 이해해 볼게요. 자, 이 그림상에 우리가 지금 개념이 서버 컴퓨터 있죠. 얘를 지금 뭘로 할 거냐면 캐싱 전용 네임 서버인데 캐싱 전용 네임 서버는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도메인 이름을 물어보면 그 IP를 알려주는 그런 네임 서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성은 19168.111.2번을 쓰고 있었죠. 얘를 쓰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얘를 안 쓰려고 그래요. 얘를 안 쓰고 얘는 그냥 외부에 있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요 사설 네트워크 안에는 얘는 아니고 지금까지 요걸 쓰고 있는데 얘가 아니라 우리 클라이언트와 서버 B 이런 컴퓨터들은 우리가 구축한 서버 컴퓨터 여기다가 캐싱 전용 네임 서버를 만들어서 얘로 바꿔줄 거예요. 어디서 바꿔주면 되죠? resolve.conf에서 바꿔주면 되죠? 얘를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지금부터는 얘한테 만약에 IP 따따따 다음 점 net 하면은 얘한테 물어봐서 얘가 밖에 나가서 알아다가 알려주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PC 입장에서는요,
얘만 설정을 해놓으면 끝나고요.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다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서버 컴퓨터가 캐시 전용 네임 서버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얘가 나가서 작동을 해서 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따따따 다음.net 입력하면 얘한테 물어보면 네이트닷컴 할까요? 따따따.네이트닷컴 물어보면은 얘가 잠깐 기다려 한 다음에 밖에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루트 네임 서버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다시 컴 네임 서버 그리고 네이트닷컴 네임 서버까지 물어봐서 이 캐시에 있는 요 주소를 요 주소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를 반납해줘서 이렇게 쭉 돼서 얘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이 네이트 주소로 잘 접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구축을 안 해도 지금 인터넷이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당연히 서버 구축 과정이죠. 그러니까 직접 서버를, 네임 서버를 구축을 하는 실습을 해봐야겠죠. 자, 캐싱 전용 네임 서버 구축 실습은 잠시 후에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